네. 다시 70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77장은 아주 제목이 특이하죠. 노자 사상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 천도입니다. 노자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지, 이게. 그러니까, 하늘의 도. 그러니까, 노자가 42장에 했죠. 도법다이라고 했으니까. 천법. 천법 도고, 하늘은 도를 본받았고, 도는 자연을 본받았으니까, 천이 곧 자연이지, 결국. 노자 사상에서는 천이 인격심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이지. 그러니까, 하늘의 도이면서 자연의 도인데, 이 77장의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여기 제가 잘못 적어 놨는데, 자연의 도, 즉 천도. 천도는 어떤 거냐면, 이 삼라만상의 현상계라는 것이 굉장히 혼돈스럽고 어수선화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아주 균형이 잡혔고 조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러한 천도가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면서, 즉 자연의 도를 보면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자가 지도자라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는 근본적으로 이 유화적 표현하면 천사죠, 천사. 이 사자는 심부름 사자니까 하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천사란 말이 이 심부름 사자거든요, 사자가. 하늘은 직접 세상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하늘의 뜻을 갖다가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는 천사가 되는 거죠, 결국 자연의. 이러한 천사가 존재해야만이 사람들이 이 굉장히 다양한 지도자부터 이 평민까지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균형을 잡으면서 살 수 있죠. 조화롭게. 이 균형을 잡고 조화롭게 산다는 이 생각은 유가 철학이랑 노장철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지금 70장 같은 경우는 오늘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 미래학자들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중산층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중산층이 많아야 되는데 상위에 상하가 있다면 이 중산층이 많아야 되는데 미래 사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류층 얼마에서 전부 다 이렇게 아래는 하루층이 된다는 거예요. 상하게. 왜냐하면 AI나 IT 같은 이렇게 첨단 이 과학이 해가지고 정보를 전부 독점하니까 그 독점을 통해서 자기들이 부를 무한히 넓혀갈 수 있지만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부를 넓혀가는 게 없다는 게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 이러한 미래 사회가 왔을 때, 이 사회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현대 사상가들이 제일 많이 지금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인문학의 시대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미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부를 창조해내며 흘러가는 사실인데 그것이 전체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이 균형을 이루는 게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게 되는 그런 빅브라더인데 독점하는 시대가 왔을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극복할 수 있는 삶이 뭐냐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새로운 논리와 사상이 등장해서 이런 사고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교육과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현재의 논리과는 시장기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알다시피 지금 인천공항 그 4차 그 활주까지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허브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허브공항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비행기들이 와서 전 세계 각지로 흘러가게 만들면은 자연지 많은 사람들 오기 때문에 공항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정보가 구글이 지금 허브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허브 정보를 많이 가지는 사람 몇 사람이 지금 독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선사를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사람 글 보면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 과학 정보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논리를
글로 쓴 게 있더라고요. 슈팝인가? 슈팝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글로 쓴 거 보면 하나의 소설처럼 4차 산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래가. 그걸 쓰는 게 아주 경이롭죠. 무섭죠. 아주. 이러한 사회가 왔을 때 바로 노자가 있는, 이건 전국시대 찾은 것 같아요. 전국시대도 그 7개국이 무한 경쟁으로서 싸우면서 미는 완전히 도구가 된 거죠. 전쟁이 도구가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혼란을 극복해가지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연의 흐름을 삶 속에 접목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야만이 이 인간 사회가 조화롭게 흘러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 몇몇 지도자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이 되고 백성들을 하나의 동물처럼 완전히 활용의 대상밖에 안 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철학이 뭐냐면 6.5 철학에는 로당 글이 나온 거죠. 장자식 한 장 더 나가지만도. 그래, 바로 이 77장 천도라고 이해한 이유는 자연의 도는, 하늘의 도는 끊임없는 모순과 이 혼란, 심지어 곧 홍수도 하지만 그런 것 같은데도 전체로 보면 균형을 잡아서 조화를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큰 틀이. 그렇듯이 지도자라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는 것이 큰 주제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바로 오늘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실제로 현재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모습 보지만도 지난번에 뭐 가신 클린턴 같은 사람 더 하겠지만도 정보를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 같이 전부 나쁜 다 하니까 위에 권력을 주변에 전부 타락하게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그러한 시대 속에서 도시 77장의 내용이 나왔다고 봅니다. 큰 틀은 이거예요, 큰 틀은. 천도란 것은 하늘의 도고, 그것은 곧 자연의 도야. 자연의 도는 바로 균형과 조화를 주겠다. 그러면 지도자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바로 정치를 해야 된다. 이 정치론이니까 바로. 노자의 정치론이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야만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시 이야기해도 그렇지만도 이 앞으로 오는 미래 사회란 것은 굉장히 4차 산업을 연구하는 분들의 글 중에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이게 이 부의 독점화라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직업군도 자꾸 없어져가고 그랬을 때 어떤 시야의 리더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조화를 끌어갈 것이냐 했을 때 그 중 하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현재 같이 전부 출세 위주와 그 물신 시대까지는 안 되죠.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 70차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뭐 곧 장자를 보면 또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의식의 변화를 갖다 꿈꾸게 될 텐데 오늘 이 77장의 큰 틀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한테 갈게요. 천지 띄우고 도, 기우 띄우고 장궁여, 고자 띄우고 억지, 하자 띄우고 거지, 하자 띄우고 거지, 유여자 띄우고 손지, 부족자 띄우고 보지라. 이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죠. 이게 바로 자연의 도움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죠. 우경선님 좀 계속 다니십니까? 이 하늘의 도는 기여는 말씀을 드렸다면 이 추측 살았고 그거는 뭐뭐 같은 것에 추측하는 기여. 그것은 같을 냈자 화를 펼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거야. 자, 활을 쓰면은 오늘 같이 바람 부는데 포함하면 돼. 활은 이렇게 당겨 쓸 때 원래가 펴놓으면 활은 펴놓으면 이렇게 된 거지. 활이 이렇게 요걸 갖다가 이제 걸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반대로 돼.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요거 이제 활줄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좀 그림 이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활이. 요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튀어나왔던 것이 제일 밑에 가는 거예요. 요 부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 활이 세계 무기사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이야기 한번 들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활은 역탄성을 갖고 이렇게 분명히 풀어놨을 때는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건데 걸었을 때는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이 역탄성을 줬기 때문에 여기가 엄청나게 많은 재료가 돼가요. 무소불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어 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가지가 들어간다는 요게 핵심이에요. 예, 손잡이가. 그래, 요거 때문에 뭐냐면은 가장 활이 적으면서, 이거 요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사정거리가 전 세계 제일 멀어요. 일본 활은 이렇게 커도 70m 밖에 안 돼요. 우리는 보통 한 200m 뭐 너무 막 가, 250m 막 가니까. 화살 때 과력은 150m인데 소면 한 250m 막 나가요. 그러니까 그 세계 무기사에서 한국의 활보가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당시에도 많이 나오는데 당나라 때도 이 활은 우리나라 권총 사듯이 지휘관만 갖고 있었어요. 지휘관 아무나 못 가졌어요. 못 만드는 거죠. 조선조 말년까지도 활은 중국에서 자기도 곡물로 우리나라 받아갔어요. 못 만들고 우리나라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이족이랑 활을 다스리는 동족이란 말이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런데 거는 것도 이렇지만도 활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활을 쏘을 때 오늘같이 비 오고 바람 불 때는 활은 요즘 말하는 총 쏠 때 이 가늠쇠 할 때 조정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듯이 그날의 바람, 습도, 햇살을 전부 다 맞춰가지고 습도가 너무 많을 때는 활을 좀 높여가지고 탈성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또 높여가고 또 습도가 바짝 마른 날 내려가 직선이 같아 보니까 또 바람이 불 때 이 바람 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상황에 맞게끔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만이 적중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적중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적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중한다는 그 상황에 딱 맞다는 거거든. 관역에 딱 맞는 건데, 관역에 맞게 하는 방법은 그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지금 이해하는 게 뭐냐면, 자, 하늘의 도라는 것은 이게 마치 활을 쏘는 거와 같아서 높은 것을 눌러줘. 너무 높이 들었을 상황에 맞춰서 너무 높이 들었을 때는 낮춰야 돼. 다시 말해서 오늘은 습도가 너무 약하다 하면은 활이 탄성이 좋을 테니까 좀 낮춰. 또 어떤 데는 너무 낮은 것 같은 경우는 들어줘. 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중하는 거죠. 이 적중하기 위해서는 시중을 해야 되고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오직 그 활을 쓰는 고수만이, 활을 쓰는 자만이 그 상황을 읽어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절대로 못해요. 그렇듯이 하늘의 도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만물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이치를 아는 지도자는 뭐냐면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철학적인 논리가 깔려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와 리더는 이런 논리가 근본이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철칙의 근본이. 활을 쏜다는 이 이치를 깔려가지고 그걸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예요, 결국.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유여자 손지인데 남음이 있는 거, 뭔가 사람 여유로운 자는 덜어내가지고 부족자 보지라, 부족한 사람에 보태줘. 자연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사막에, 아프리카의 초원에 가겠으면 그 엄청난 많은 동물들이 그냥 서로가
먹기 사슬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 보면 균형과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 초월해서 자라는 그 동물들이 끊임없이 TV에 보면 잔인스러워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균형과 조화를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렇듯이 남는 것을 드러내고 부정을 드러내고, 이게 바로 인간 세상만은 뭐냐면 지도자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나 못하게. 지도자가 이런 눈이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이걸 통해서 힘없고 괴로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천지도 하늘의 도는 천지 띄우고 도 띄우고 손 띄우고 유효히 띄우고 보 띄우고 부적이에요. 자, 하늘의 도, 자연의 도란 것은 남음이 있는 것은 드러내서, 그래서 부족한 분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자, 인지 도죽 불이야. 이게 이제 문제야. 인지 띄우고 도죽 띄우고 불이냐.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아. 왜? 인간은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안 되죠. 99석 있는 사람이 한 석 더 채우려고 한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무력에 차 있으면 그걸 통해서 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문학적 사고라고 말하면 죽으면 다 끝날 텐데. 살아있을 때 그 가져본도 무슨 의미가 있겠나 마는도. 그러나 인간의 욕망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국시에 똑같은 이야기, 정국시도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한테 던진 이야기죠. 왜냐면, 부족이 손 띄우고, 어디 갔어? 위에 있구나. 인지 띄고 도적 띄고 손 띄고 부족이 띄고 이봉조이라. 자, 부족한 사람 드러낸 거야. 다시 말해서 백성들한테 세금 때문에 힘들어 묵고 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내는 거예요. 이 부족한 건 민이니까 백성들의 힘든 상황에 가서 그걸 더 빼앗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봉조이라. 부자들한테 넉넉한 사람을 더 보태주는 거야. 받드는 거야. 오늘날도 이런 게 없어요? 어머니 쿠팡에 어머니 나왔지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쿠팡도. 그 회장이라는 사람 돈 그랬지만 그 아래에 있는 직원들을 보니까 완전히 노예처럼 당했더만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게 뭐냐,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공자가 제자한 영구를 갖다가 성토한 이야기 아세요? 기억나요? 공자, 제자, 영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공자가 이제 개강자라는 사람이 당신 제자 영구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그 정치할 만하다가 추천받아 하는데 이 개강자한테 가서 그 당시 이 친구도 한 20밖에 안 돼. 20안 안 되는데 이 친구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세금도 많은데 이 영구라는 친구인데 세금을 더 거둬가지고 개강자한테 보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보니까, 아니, 이놈 이거 내인데 공부를 해가 지금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민을 위해서 살았고 공부를 딱 가르쳐 줬더니 벼슬을 딱 들어가자마자 뭐냐면 그 개강 벼슬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그 사람 바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가 뭐냐면, 그러면 그 내 제자가 아니다. 야, 너희들 말에 북쳐가지고 성토 쫓아보내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의 이야기에도 그런 걸 나와보면 이 당시 사람들이 거기에다 부와 권력의 정점이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고의를 빨아먹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도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머니 마음,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처럼 그 모든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정말 조화롭게 살까 끊임없이 연구하듯이 지도자는 전체 백성들을 균형과 조화롭게 살 수 있게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계속 부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지도자가 근본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심부름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시 천도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이런 게 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아부해가지고 끊임없이 백성들의 착취해가지고 없는 살림을 착취해가지고 계속 갖다 바치는 그런 인간들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진짜 균형과 조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야. 그래서 나오는 게 숭능 띄우고 유여히 띄우고 봉 띄우고 천하 유 띄우고 유자라. 누가 능히 남음이 있는 것으로서 여유가 있는 것으로서 즉 넉넉한 사람들 부자들 이런 말이죠. 넉넉하고 부자들 있는 것으로서 그것으로서 나눠서 천하의 사람들, 이게 천하 같은 민이겠죠. 천하의 백성들을 받들게 할 수 있는 얘기야. 이 천하의 수없이 많은 밑바닥에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받들 수 있는 그런 삶을 할 수 있는 얘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거는 뭐냐면 강조법이죠. 오지, 한 가지, 오지. 유 띄우고 유도자야. 숭능 띄우고 유의 때 봉차는 유 띄우고 유도자야. 오직 도가 있는 자. 도가 있는 자는 뭐냐면 이게 천도를 아는 자죠. 그럼 도가 있는 자는 천도를 아는, 이건 누가 있냐면 수양을 해야만이 가능하지. 그는 수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수양을 해야만이 사람이 내면의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서 내적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수양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공간에 뭐냐면 결국은 진리와 도가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진리와 도가 가득 차게 되면 그 도를 갖다가 마음에 깨달은 만큼의 사람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수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 탈각이란 말이에요. 각기 눈에 각질이 떨어진다. 그 사는 거예요. 탈각을 해야 탈각을. 눈에 꺼풀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도자는 바로 이 천도가 흘러가는 규정과 조화의 대원리를 갖다가 아는 자가 유도자죠. 그게 바로 자연의 현상이니까. 아까 했지만 도가도 비슷해. 도도가 이렇게 했죠. 삼남만상이 다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유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결국 성인이니까 그 다음에 시 띄우고 성인, 위이 띄우고 불시. 자, 이 때문에 성인은. 자, 이런 사람이 이 때문에 성인은 이 때문에 도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도자죠. 이 때문에 성인은 위이 불시. 이 불시를 갖다가 이 다른 판본에는 분류가 되어 있어. 앞에도 분류가 나와요. 이 시자는 뭐 믿을 시, 의지할 시 이런 뜻인데 어떤 자기는 행동을 해. 천도의 실천, 다시 말해서 봉천하의 일,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해. 하는데도 거기에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유자는 소유할 유자인데 그걸 자기 거라고 소유하지 않아 이 말이거든요. 리더는. 이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럼 지도자는 자기 지도자로서 뭐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장관이 됐다, 뭐 국회의원이 됐다 등등 수없이 많은데 오늘날 또 그런 위치에 가는 권력자는 그 권력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좋은 일을 심부름 해주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했다는 개념이 없어야 된다는 거,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의지할 수 있잖아. 자기는 천사니까 하늘이 심부름꾼인데 근본적으로. 그래야만이 백성들이 편할 수 있지만도 나의 소주가 내가 해낸 거 있다 생각하면 그 교만함 때문에 딱 백성 괴롭히는 거죠. 야, 내가 해줬는데 이러시게 되지. 자기 의식이 살았기 때문에, 아, 내가 도와준 게 아니냐, 내가 베풀어준 게 아니냐, 이래 된 건데, 식에서. 야, 너가 뭐 묵고 살만한데 내가 다음에 선거 찍어주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그런 식의 자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띄우고 불철. 이거 한번 나왔지, 한번, 이것도. 공성이. 앞에는 공성이 불거라고 나왔죠. 공성이 불거. 똑같은 말이죠.
거할 거자나 처할 처자. 그래서 시골에서 공부하면서 벼슬 아는 사람을 갖다가 처사라 하기도 하고 거사라 하기도 해요. 같이 쓴 거죠. 처사, 거사.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이 천도를 행하는 그 공이 백성들한테 모든 백성을 더불어 잘 살게 하는 공이 이루어지만도 거기에 자기가 처하지 않아.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살지 않는다. 자처한다로 썼지만도 이 첫자는 살 첫자예요. 살 첫자. 이 첫자는 살 첫자고 거할 것자예요. 거기에 거하고 있다, 살고 있다는 거야. 내가 했다는 거에서 딱 중심이 다 내가 했다는 거에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거죠. 자, 공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뭐 하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가 만물이 자라가지고 푸석하게 사람 잘 먹고 자라고. 그런데 하늘은 그걸 통해서 이 인간 세상에 와서 내 공이다 내세우지 않듯이 지도자도 이런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자라면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자체로 가지고 자기는 기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절에 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절에. 그러니까 오늘날 노자의 노자가 옳았다 뭐 이런 말도 쓰지만도 오늘날 노자의 사상 이런 문제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요. 지도자한테. 그래서 요 산인데 약차 이 백서본에는 제가 말했지만 정국시 말기인데 백서본에 약차가 들었어요. 그건 통용본에 약간 빠졌는데 약차가 들으면 어떤 뜻이 있냐면 자 보자 할게 기 띄우고 부력 띄우고 현이에요. 드러날 현자 어질 현자예요. 의심을 드러내다 이 말이죠. 자 약차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와 같이 하는 자 뭐냐면 시성인 위이 불시 성공이 불차는 이와 같이 하는 자는 이 말이죠. 약차 빠진 건데 백성이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하는 자 그는 의심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잘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천도의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하상공이 잘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는. 리더가 되었으니까 어머니 마음처럼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진짜 정말 애 키우고 어느 때 같은 데는 먼 길을 가서 밭을 이끌어가지고 애들 먹게 살리려고 하는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애들 키웠지만도 그 어머니가 자식한테 요구하는 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자가 모성애를 갖다 녹평 같은 거 이런 데 통하는 거죠. 아무리 어머니 고생해도 저도 뭐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머니 뭐 아는데 어마어마하게 고생해도 어머니 평생 그걸 갖다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한마디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천도를 실천한 리더 지도자들은 절대로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좋은 데를 해서 그분들이 조화롭고 균형을 잡고 잘 살게 만들어지만도 자기 자신이 그걸 갖다가 잘했다고 드러내서 과시하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시를 하게 되면 앞장에 76장에 뜻이 이렇게 뭐냐면 의식이 견고해지는 거죠. 굳어지는 거죠. 자기라는 의식이 굳어지는 거죠. 그걸 부러지는 거죠.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못 알아주면 부러지는 거죠. 이 자식 봐, 너 왜 나를 못 알아주게 된 거죠. 의식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노자 부분에 와서 이제 몇 장 안 남았지만 또 보고 와서 끊임없이 그 혼란한 시기에 전국 시대는 혼란한 시기에 노자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가에서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입장을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 천도에 따르듯이 살 수 있고 이거는 백성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론이 나오는데 지도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론을 두고 나오는 거죠. 리더를 딱 두고 나오는 거죠. 리더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 지도자만이. 그렇게 해서 77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